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이철우의 책체크. 동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철우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철우입니다. 4월에는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번 4월에는 원북원 부산에서 추천한 3권의 책을 한번 시민들과 같이 읽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네. 제가 이제 선정됐다 해가지고 읽어봐야지 했는데 교수님 오늘 딱 갖고 나오셨는데 오늘 설명을 잘 듣고 한 권 한 권 꼭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자, 원북원 어떻게 선정됐고 어떤 책들이 선정됐지요? 예. 이 원북원 부산이라는 게 사실 연원이 제법 됩니다. 네. 2004년부터 이 부산 시민이 책 한 권을 같이 읽자 하는 시민운동으로 시작됐고요. 네. 그래서 원북원이라는 그 책을 선정하는 것은 그 2020년부터 그 한 권에서 더 나아가서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도서까지 3권을 하자. 네네. 이렇게 갖고 지금 그 시민운동으로 그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럼 올해는 어떤 책들이 선정이 됐습니까? 예. 올해는 그 시민들에게 읽는 책으로 김호연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 네. 그리고 청소년 소설로는 유은실의 순례주택. 네. 그리고 어린이 책으로 그 홍민정 작가의 모두 웃는 장례식이라는 이 3권의 책이 선정되었습니다. 예, 제가 급하게 책 네. 소개를 좀 부탁드렸거든요. 한 2주 전에. 그래서 한 3권 읽느라고 정신없이 보내셨을 것 같아서. 재밌게 아주 잘 읽었어요. 예. 재밌으니까 원북원 부산에 이제 선정이 됐겠죠. 일단 김호연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은 어떤 책이던가요? 네. 그 김호연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은 이 편의점을 중심으로 편의점의 점주인 여명숙이라는 정년퇴직을 한 역사 교사가 네네. 거기에서 같이 이제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생들 그리고 그 편의점의 주변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새롭게 등장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생인 신비로운 인물 독고 씨의 눈을 통해서 네네. 바라보는 그러한 세계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소설 중에 보면 편의점을 소재로 해가지고 네. 굉장히 많은 소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보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거리가 그렇죠. 많겠지. 예. 예, 좀 스포 좀 해주세요. 예를 들면 김혜란 작가의 달려라 애비 같은 소설이 네네네. 이 편의점을 배경으로 한 아주 제일 유명한 소설 중에 네. 하나고 시조를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김혜란의 달려라 앱이라는 소설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인공인 화자가 그 편의점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일상을 그냥 그려내고 있다면 네. 이 김호연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은 그 안에 들어가서 각각의 옴니버스 구성 같은 주인공의 인물의 눈을 통해서 세상에 그 겪는 사람들의 모습을 좀 더 친근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바라본다는데 좀 더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그런 우리 세계의 모습을 그려낸다는 네. 점에서 좀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다 해가지고 그 사람 얘기가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주인공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있을 만한 이야기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이게 약간 옴니버스식 이런 걸로 나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 그래갖고 소설을 읽어보시면 그 소설이 내용이 굉장히 다양할 뿐만 아니라 예. 관점도 많이 바뀌어서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기한테 어울리는 얘기를 고를 수 있으니까요. 사장의 관점하고 네. 그렇죠. 아르바이트 학생의 관점하고 그렇습니다. 또 정말 손님들도. 손님 네. 관점하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예, 흥미가 가는데 불편한 편의점 그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가 어디 있다고 보셨어요? 저는 읽으면서 느꼈던 제일 큰 느낌은 이 작가가 코로나 시대에 각각의 사람들이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영위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면서 예. 한편으로는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는 거고 그 영향 안에서 내가 어떻게 마음 먹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예. 그리고 그 변화된 인생관으로 세상을 훈훈하게 밝힐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아마 시민들께서도 이 책을 한번 추천 도서로 선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첫 시간입니까 소개해주신 정세랑 작가의 피프티 피플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이런 구조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메시지를 전해준다고 네,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또 비슷한 또 형식이긴 맞습니다. 하네요. 요즘 소설이 그러니까 하나의 화자의 시각에서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일반화하면서 나타나는 전통적인 구성보다는 네네. 이렇게 다양한 시각을 겹치게 하면서 객관화시키는 그런 옴니버스적인 구성을 예. 이 작가들도 선호하고 또 독자들도 그 소설이 재밌어 하니까 많이 읽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 책만의 매력이 있다면 매력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그렇지만 야간 아르바이트생을 하는 독고씨라는 네. 좀 낯설고 신비로운 인물을 예. 네. 주인공처럼 내세운 거죠. 그리고 그 인물의 행적이나 과거를 유추하거나 연상하게 함으로써 좀 이 소설의 긴박감이나 네. 또는 소설 읽는 재미를 좀 더 배가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뭔가 미스터리하군요. 이 네, 사람은. 그렇습니다. 각각의 독고씨. 이야기가 있는데 또 이 사람의 뭔가 이게 뭐지 이렇게 네, 계속 네. 파고들게 되는. 예. 그래서 제가 다 말씀드리면 또 그렇지, 흥미가 그렇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너무 말씀 안 하셔가지고 지금 흥미가 떨어지려고 그래요. 아니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요 네. 불편한 편의점 요 책에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하셨다는데 네, 어떤 맞습니다. 부분입니까? 그게 그 독고씨에 관계된 건데 네네. 결국 그 사람의 정체가 의료사고를 당한 아주 저명한 의사라는 사실이 제일 큰 스포 아니에요? 지금 이거 결말을 얘기해 줘버리면 어떡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아니니까 네. 말씀해 주시겠지.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왜 그렇게 서울역의 노숙자로다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서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의 도움에 의해서 다시 자립을 위해서 일어나는 그 과정이 네네. 아주 섬세하게 심리적인 것까지 그려졌는데 한편으로는 대상이 그렇게 이미 어떻게 보면 기득권 안에서 충분히 누리는 가진 자가 한 번의 실수로 나락에 빠졌다는 설정 자체도 조금 어설픈 면이 있고요. 예. 그래서 또 그런 분이 이제 코로나 시대에는 또 나름대로 활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의료진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결말 맺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이 불편한 편의점에서 조금 아쉬운 서민의 얘기에서 네. 갑자기 그런 얘기가 조금 이렇게 근데 이런 거에 보통 이제 진전된. 약간 웹툰 스토리 비슷하게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 제목이 24시간 불 밝혀서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편의점인데 불편했네. 네, 불편한 편의점. 네. 알겠습니다.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책은 이제 청소년 권장 소설인 유인실 작가의 순례주택인데 이 책은 어떤 책입니까? 이 책 참 재밌습니다. 네. 청소년 권장도서라고 해서 아마 청취자분들이 별거 아닐 거다. 네네. 굉장히 쉬울 거다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이 순례주택은 김순례라는 그 정년을 하신 세신사께서 지으신 그 연립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얘기를 이 소설도 역시 옴니버스 구성으로 네. 각각 그 호실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짜집게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중학교 3학년 오수림이라는 학생의 눈을 통해서 그 김순례라는 할머니의 최측근으로서 네. 자기의 외할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전 연인인 그 할머니의 삶과 그 할머니의 어떻게 보면 생활 방침 네. 이런 것들이 그 주택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또 자기네도 그 옆에 있는 대단히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가난해져서 네. 그 순례주택으로 어렵게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엄마 아빠 언니가 바뀌는 그런 모습을 정말 따뜻한 눈으로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다. 네, 네. 재미있습니다. 네. 요즘 하도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근데 그런 부동산의 가치 같은 것들이 갑자기 이제 올라와서 이 순례주택이 네. 큰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제일 큰 권리를 갖고 있는 김순례 할머니는 네. 자기가 땀 흘려서 번 돈은 내 돈이 아니라는 신념을 갖고 자기가 정한 마치 이제 삶에서 일정한 액수만 받으면 충분하다라는 식으로 거기에 들어오는 그 임차인들한테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그 임차인들은 그 주택을 사랑하면서
한편으로는 자부심도 갖고 거기에서 발판으로 새로운 삶을 꿈꾸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권장도서인데. 네. 어른들에게 좀 필요한 얘기 같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인 오수림 양이 그 가족과 사실은 조금 그 중3이고, 그러니까 중2를 막 지난 중3이니까 중2병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삐걱거리는 그러한 인간 모습을 처음에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몸이 약해서 수림이는 거의 외할아버지가 키워주다시피 해서 집에 들어온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그런 유대인끈이 약한 데다가 그런 그 관계 안에서의 낯섦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그 순례 할머니로부터 배우면서 자기가 개발해요. 그래갖고 소위 생활지수라는 하나의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수림이는 다른 건 잘 못해도 생활지수가 굉장히 높은 건강한 아이입니다. 그 건강한 정신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어떻게 말을 들어주는 것인지 그리고 때때로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을 표현을 하는 것이 그들을 좀 더 동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를 이 작가가 굉장히 잘 정리해서 대화체로 구사해 줍니다. 아니 교수님 설명을 쭉 들으니까 이제 옛날에 청소년 도서 완득이가 영화로 만들어졌다 아닙니까? 이것도 왠지 영화를 한 편 만들어진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네요. 세 편 다 지금 영화로 다 만들어야 되는 영화. 그 마지막인데 모두 웃는 장례식. 이건 장편 동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목에서 사실 모두 웃는 장례식 하니까 좀 낯설지 않습니까? 장례식이 슬픔을 갖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장례식의 대상자인 한복을 입는 할머니께서 자기의 병환이 깊어지고 더 이상 내년에 그 생일을 맞이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자기는 그런 죽은 다음에 찾아오는 그런 울고불고하는 모습이 싫어서 그것을 이제 자기의 6학년 초등학교 6학년인 손녀에게 얘기를 하고 그 아버지가 그것을 추진하면서 생일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 그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어린이 동화의 장례식 하시겠지만 의외로 그림책이나 어린이 동화의 장례식에 관한 얘기가 많기는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모두 웃는 장례식이 아이들한테도 어떻게 다가갈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적어도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의 감정 같은 것들이 어떻게 아이의 눈에서 드러나고 아이가 그것을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그 나름대로 동화 작가의 고심이 정말 잘 묻어난 작품으로. 동화인데 이거 장례식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여주지? 근데 그게 장례식이 그 초등학교 6학년인 손녀딸의 눈에는 할머니가 산 삶 안에서 얼마나 할머니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영향관계 안에서 할머니를 고마워하는 사람이 찾아오고 하는 그 과정에서 그래서 자기의 그 제자 갈 곳 없었던 한 아주머니를 받아들여서 한복 입는 것을 가르쳐줬는데 그분이 독립해서 한복 가게를 열다가 그 소식을 듣고 혼자 찾아오는 거예요. 할머니의 한복을 만들어서. 그리고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도라지 꽃이 자수로 놓여있는 보라색 한복을 할머니께 선물하는 거죠. 그 대목을 읽으면 저절로 그래 인간관계는 이렇게 형성되고 이런 아름다움이 있어라는 생각에 고개가 절로 주걱거리게 됩니다. 그래요. 그 오윤화 작가의 사파가 들어갔다. 그래서 동화가 참 좀 예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런 책을 소개할 때 이 동화 같은 경우에는 사파 얘기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의도적으로 좀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는 동화가 왜 동화일 수 있을까? 그것은 큰 글자로 써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각적인 효과 같은 것들을 다 고려한 총체적인 작업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사파가 조금은 낯설고 한편으로는 좀 생경한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생각하면 아이들은 어떤 대목의 한 부분을 강조한 것을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상징화되고 뚜렷하게 도드라져서 나타내는 그림을 보면서 그 글을 읽으면서 내가 잘 읽고 있구나. 지금 내 생각하고
이 얘기가 같이 맞아떨어지고 있다 하는 안도감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동화의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파가 처음에는 좀 낯선 그림처럼 보이지만 점점 할머니의 모습을 네. 보여주면서 따뜻하게 네.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도 참 미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 원북원 소개해 주셨는데 짧게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짧게. 네, 시민 여러분, 책을 읽으면 정말 많은 것을 보실 수 있고 더 많은 것에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꼭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동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철우 교수와 함께 올해의 원북원 부산 이 선정된 책 3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웃는 장례식에서 죽고 나서 울고불고